한국 아파트 대신 미국 주식 리얼티 인컴을 사서 배당을 받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일기를 쓰는 시간은 2025년 2월 16일 오후 12시 32분입니다. 이번 일기에서는 왜 제가 지금 당장은 한국 부동산을 사지 않고 그 대신 미국 주식 리얼티 인컴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핵심지 등지에는 가격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며 지방의 부동산 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게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저는 결국 지방이나 인구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 놓아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한 집이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 젊은 인구보다 노령층으로 진입하는 인구의 수가 급격히 많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경제가 한참 성장하던 시기 부동산 붐은 다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경우 생쥐 한 마리가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물의 온도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아닌 서서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생쥐는 달궈지고 올라가는 온도에 적응하면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처럼 대한민국 부동산의 경우 이제 국민들이 예전만큼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점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은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선 시작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부동산을 분양받아 살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분양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며 지방에서는 소멸되는 곳들도 많아 사실상 대한민국 부동산의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 집 한 채는 마련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 다음은 리츠 주식인 리얼티 인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 우선 리츠 주식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리츠가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투자자들은 그들의 돈을 리츠에 넣는다. 두 번째, 리츠는 그 돈을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 또는 아파트와 같은 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다. 세 번째, 리츠는 주로 렌트를 통해서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 리츠는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이나 이익금으로 배분한다. 이것이 리츠가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사업 모델입니다. 리얼티 인컴 또한 이러한 리츠 주식의 일종이며 계속하여 부동산을 취득해 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15,450개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50개주와 영국 그리고 유럽의 6개국에 주로 그러한 부동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1,500명의 고객과 90개의 다른 산업군으로 형성된 곳들의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선호하며 임차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수리 관리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공룡 기업들로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아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얼티 인컴의 안정성은 리얼티 인컴의 배당 역사를 보아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배당금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리얼티 인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얼티 인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속한 가장 큰 산업군 10개를 보면 1위 식료품점, 2위 편의점, 3위 달러스토어, 달러스토어란 1달러 정도의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4위가 집 수리를 하는 산업군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비자와 굉장히 밀착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 리스트를 보아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배송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페덱스, 편의점으로 굉장히 유명한 세븐일레븐, 그리고 약국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CVS, 그리고 월마트, 홈디포 등 큰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유형들을 살펴보면 소매 산업이 약 80%로 구성되어 가장 큰 비중을 이루고 있으며 산업재가 약 15%로 그 다음 비중을 이루고 있어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산업군의 부동산 유형이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의 공실률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98.7%의 부동산이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얼티 인컴의 역사에서 공실률이 4%가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리얼티 인컴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이 주로 진출한 국가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은 리얼티인컴이 아직 사업을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진출하지 않은 국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리얼티인컴의 연배당률은 5.8%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배당을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주인 리츠 주식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리는 내려간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리츠 주식의 평가 금액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렇게 되면 매월 배당을 주는 리얼티 인컴을 소유하며 매월 배당을 받으며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부동산보다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